서비스 론칭 때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간 합법과 이 불법 사이 줄타기가 이어져오다 검찰이 불법 운행이라는 결론을 어제 지었는데요. 관련 쟁점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타다가 검찰에 좀 고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먼저 어제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검찰 고발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형사5부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타다를 운영하는 이제 VCNC, 그것도 모 회사 함께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VCNC 대표 박재욱 대표하고 이제 소카 이재용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했다 지금 판단한 거죠. 일단은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타다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11인승 승합차에다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다. 좀 택시 같은 이 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면허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면서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외 조항에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 이것은 여객 운송 사업인데 이것을 렌트카 사업을 산업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운송사업법 운수사업법 34조도 위반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다 운행이 그런데 바로 중지되는 건 아니죠? 이제 국토부가 이제 만약에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사업을 이제 중지하도록 하면은 좀 이제 운행할 수 없는데. 현재 국토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부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타다의 서비스가 현재까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유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사업 중지를 명령하지는 않겠다. 이래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운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중지되는 건 아니라는 이 소식을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예상대로 타다 측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게 하필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 이 AI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밝히기도 했던 날이라 좀 공교롭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재용 대표 SNS에 관련 기사를 싣고 입장을 좀 내놨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AI 분야 여러 가지 규제벽을 허물어서 우리나라가 우리 공지능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토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유권 해석이 있었고 또 경찰 수사도 무혐의 처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만약 이 법을 위반한 건지 아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결국 이 많은 기술 발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현행법만 그대로 고집해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 타다 서비스에서 굉장히 AI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이다. 결국 구제법을 허물겠다는 대통령 말도 지금 결국 공수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 제도와 이 사법적인 제도 모두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재차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하는 부분 여전히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또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는 렌트카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건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다 서비스가 결국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11인승 내지 15인승 이 승합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렌트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인승 지금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지금 타다 측과 또 불합법이라는 측에서는 불법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사실상의 택시 영업이다. 이것은 운전기사가 안설되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가 아예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노선 운행처럼 택시 운행처럼 하고 있는 거니까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다른 이것이 불법이라고 보는 측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법원에 다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타다 차량을 일반 이용자가 호출을 하면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해갖고 타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자동차 대여 계약, 예. 즉 렌트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어떻게 볼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의 택시 영업이 아니고 실질상으로 렌트다 이것은. 네. 이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신기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 법원의 이 법리적 쟁점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이 불법과 합법의 여부가 좀 갈릴 것 같다는 관측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타다가. 공유경제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많아진 그런 부분인데요. 질문이 좀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끝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도 물론 내놓고 있지만 대타협까지는 아니더라도 택시와 타다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런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은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길거리 나가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라 갖고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청년들. 그거 지금 불법인가 아닌가 이거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더구나 외국에서 지금 자율주행 택시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되 기존 택시 업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계들 피해보는 것들을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제하고 법으로 뭐 기소하고 처벌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기술 발전은 인정하되 모빌리티 사업의 기술 발전 인정하되 택시 업계라든지 이런 결국 뒤처지는 사업들, 예. 결국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복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하는 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택시업계도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는 IT 기술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택시업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기술 발전 혁신 사업을 택시업계에 이제 접목하는 그런 혁신을 또 택시업계에서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해법이 기대된다는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